멋있어. 네. 요 누구야, 얘? 뚱뚱한. 도영인가요? 어? 도영이요? 도영이. 그냥 먹고. 네, 먹고 맛있다고. 여기 기억나냐? 네. 여기 우리 그 집 있는데, 감나무 농장이. 그쵸. 우리 수학여행 갈 때까, 이게? 선생님하고 축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축구할 때는 또, 형처럼 이렇게 되다가 지금, 자기가 쓴 그 노트북을 보잖아. 이거 누구 글씨다도 난 알아요. 얼마나 옆에 붙어 있었으면 알겠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맞아.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반 전체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 도와줘야 된다 하고 맨날 며칠 와서 이제 어머니 보내시기 전까지 음식도 날라주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도와줬죠. 나 윤교. 많이 했다. 앉아. 그 선동열이 불려 나고야. 맞아. 다투 써먹는 나무 같다. 이때는데 송윤경 했는데 그때가 희창이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생각하고, 내가 가만 볼 때 박진현 선생님은 아이디어맨 같아요. 창의적이고 뭔가 잘 저질러. 좀 무대포식으로 좀 이렇게 달라드는 그 성격이 있는데, 박주정 선생님이 이런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을 수가 없어서 100명의 선생님들을 모으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큰 역할을 해서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주정 선생님이 계셨던 그 학교에서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그러면 학교 현장에 직접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되게 이상한 선생님이 거기 계시다. 선생님이 아닌 것 같다. 예. 그런데 되게 신선했어요. 선생님께서 그 경계를 넘어서면서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신기하고 정말 신선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옛날에 우리 그 애들 닭 키우고 토끼 키우고 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나는 그 애들이 그 이야기했던 게 들리는 것처럼 환청이 들리네요. 밥에서 먹이고 재우고. 우리 동네에서는 별난 선생님 그래요.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는 동네 분들도 그래도 요즘 세상에 저런 선생님이 다 있네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의 그 삶의 목표가 제가 마지막에 눈을 감았을 때 제 묘비명에 박주정 선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비탈에 설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다 간 사람이었다. 이 문구를 위해서 저는 삽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그 문구만 쓰여진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희가 많이 커서 선생님 옆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제자가 되고 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잃지 않는 박주정 선생님이 됐으면 바랍니다. 일요일에 학창시절 때 선생님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실 거라 믿고
건강 꼭 챙기십시오. 건강해야지 선생님 하고 싶은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보고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선생님이 다 계셨나? 이렇게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영상 속 주인공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주정 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승의 날이었는데, 우리 제자들한테 연락 많이 받으셨겠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문자, 카톡, 선물까지는 괜찮은데 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을 먼저 만나주라고 하니까 네. 1시간별로 네. 안 만나주면 삐지니까. 네, 정말 오늘 또 연락에 답장도 하랴, 또 실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랴, 너무 정신없지만 또 마음 벅찬 하루셨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사비를 들여서 공동학습장을 만드셔서 무려 10년 동안 707명의 제자들을 길러내신 건데 그렇게 공동학습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 삶이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보면 내 동생, 내 자식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92년도에 강주의 한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들이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당시에 제가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물론 결혼을 생활했을 때죠. 야간에 8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애들이 인연이 되어서 10개월 동안 10평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게 됐어요. 네. 얼마나 좁겠습니까? 덥고 힘든 그 6월달의 계절에. 근데 그 애들 데리고 살아봤더니 차츰차츰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아이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어른의 잘못이다. 조금만 기회를 주고 조금만 힘을 주면 이 애들이 커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 공간은 너무 좁다. 더 많은 애들 데리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95년도에 94년인가요? 북구 용전에 있는 4,000평의 땅에 약 32평의 그 창고를 개조해서 그 애들을 10년 동안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그 숫자가 707명이라는 이야기죠. 네. 네. 그 사연입니다. 네, 8명의 아이들로 시작을 해서 점차 더 많은 아이들을 또 이렇게 품게 되신 건데요. 공동학습장에서는 그럼 어떤 교육을 하신 거예요? 교육이라기보다는 같이 사는 거죠. 아침에 애들 깨우면 안 일어납니다. 네. 깨우는데 한 10분 걸리죠. 이불 제가 개우죠. 도시락 8개 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에 실어서 한 번에 8명을 못 싣고 가니까 4명을 싣고 10km가 되는 학교를 얼른 갔다 와서 또 돌아와서 또 얼른 가서 그럼 하루에 8명씩을 데리고 살고 이제 끝나고 오면은 저녁에 같이 밥해 먹고 그 뜰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가서 자연을 벗삼아서 같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뭐 누워서 배 깔고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먹고 놀고 싸우고 싸우고가 반드시 그렇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애들 도망가면 또 잡으러 가고 또 우리 애들이 잘못해서 경찰서 가면 잘못해 또 빌리러 가고 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707명은 꿈을 길렀고 점점점 어른이 되어 갔죠. 네. 네. 공동학습장을 지금 생각해도 그때 만들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이죠. 공동학습장에서 제가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아무리 바르게 서도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이렇게 늘 지냈거든요. 그때 그것이 제일 좋았고요. 왜 잘했다고 생각하냐면 707명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 1명 빼고 우리 706명은 사회에서 내놓으라고 할 만큼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친구도 있고요. 또 소위 고위 공직자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재능을 살려가지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 일을 또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그걸 운영하려면 식비도 들어갈 거고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뭐 유지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사비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 어디 가서 빌리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아픈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요? 안 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들을 데리고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도 먹어요. 네. 그리고 그 애들 팬티 살라, 네. 뭐 모든 비용을 데리려고 하면 돈이 없었죠. 오직 했으면 우리 큰딸 그 반지를 전당포에 맡겨서 돌반지? 예, 돌반지를 네.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기간이 넘었던지 못 찾았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제 아내는 돌반지 파나 먹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야. 어찌됐든 그 경제적으로야 많이 궁핍하죠. 네. 그렇지만 저는 707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말한 그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난 잘 살아왔고, 다시 또 선생님으로 태어나면 난 또 선생님을 또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 추억과 경험을 토대로 책도 쓰셨는데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인기가 정말 좋다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모든 분들께서 선생님을 마음 깊이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기억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실까요? 그 책은 글쟁이가 아니라서 참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이란 책을 썼더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수많은 많이 팔렸죠. 거기는 내용이 재밌나 봐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있고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구나는 걸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이제 읽혔는 모양인데요. 그 책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드라마로 영화로 나오자고 저희가 와서 아마 그게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에게도 정말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우리 한계수 선생님이라고 4학년 때 선생님인데 참 저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재능을 키워주고 잘한다라고 그때 아마 제가 뭔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 와. 우리 한계수 선생님 네. 그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는 이제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학교를 못 다니는 형편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납부금을 대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보내려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거출해서 저를 학교를 보내주신 우리 유일성 선생님. 네. 지금도 만나면 똑바로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잔소리를 한번 하시면 1시간 동안 하십니다. 우리 유일성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요. 네. 고등학교도 말할 것도 없지만 대학교 때 저의 그 은인이고 제 인생에 있어서 그분은 저에게 모든 거였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18년 동안을 그분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꿈을 키워주는 것, 이 소망을 만들어준 사람이 박돈희 교수님. 엄청나게 엄격하셨어요. 정말 기가 죽어서 힘들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촌놈이 부지런하지도 않으면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촌놈이 부지런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고. 실험실에 키를 빼앗아 버리고 나가라고 할 정도로 혹독하게 키웠는데요. 그때는 정말 좀 너무 섭섭했지만 그분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만큼 남들한테 욕먹지 않고 살지 않을까. 저의 은인이십니다. 우리 박돈희 교수님. 네. 지금은 학교 일선에서 나오셔서 이제 강연을 하시고 또 대학에서 교수로 이제 계시는데 강연을 하실 때는 주로 어떤 내용을 꼭 말해주고 있으십니까? 예, 제가 명퇴를 했어요. 1년 전에. 왜 했냐면 학교 현장이 3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봤지만 32년의 세월 이전과 지금이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자살, 학업 중단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교육청과 학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가 무너져 있으면 힘들다. 그래서 나는 빨리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당신의 자녀는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강연을 다닙니다. 그랬더니 광산구청에서 동사무소마다 밤에 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장덕도서관에서 6월 달에 4차례 걸쳐서 할 거고요. 동천동에서도 학부모님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주로 내용은 그런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일탈할 수 있다. 그럴 때 힘들다. 그러지 않도록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어떻게 키워야 당신의 자녀가 훌륭하게 키울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교장선생님이 한 이야기 뻔하지 하고 왔는데 제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다 끄덕이고 크게 반성했다. 네. 정말 내가 아이를 잘못 기르고 있구나. 나 지금 당장 가서 고치겠다. 그리고 한 번의 강의로 끝나지 말고 좀 차시별로 좀 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아마 강주 시내를 전부 다 돌면서 아마 강연할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만날 날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참 위기의 교실이다라는 말도 많고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육가로서 또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마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원인을 마음이 안 좋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우선은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거죠. 선생님에 대한 상이 바뀌고 있고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도 변화가 왔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슴 아픈 일이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있는 일은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역할을 분명히 다시 해야만 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하면 이제 뭐 1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관련되는 얘기를 또 저희가 광주 보라의 유튜브로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녹화를 해가고 있거든요. 네, 네. 아, 네. 거기를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선생의 날 맞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잘 살고 있는 제자 말고 네. 그다음에 지금 예비의 우리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보다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일 먼저 스승의 날이니까 부모님들께 저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사명감과 권위를 주셔야만 됩니다. 사명감과 권위만 주면 우리 강주에 있는 선생님들 어느 시도보다 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권위와 사명감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웃고 있어도 또는 울고 있어도 웃고 있어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한 아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안고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주정 전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승의 날이어서 더 뜻깊었던 순서가 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긴 얘기 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좀 마련하겠고요. 네. 여러분은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짧게나마 몇 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주정 선생님 정말 학교 특강에서 처음 보고 학생들을 위한 그분의 진심과 노고에 정말 대단하고 학부모로서도 저도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학교 특강에서 뵌 적이 네. 있으시군요. 박주정 선생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박주정 선생님 가르치고 가르침을 길러주는 선생님입니다. 해주셨네요. 네. 참된 스승 밑에 올바른 제자 나오는 겁니다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박주정 선생님이 베풀어주신 은혜 정말 제자들 평생 잊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박주정 선생님 존경하고요. 또 가르침 또 길러주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박주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제자들이 잘 자라주었네요. 올바른 시기에 정말 올바른 스승을 만났다는 건 행운인 것 같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아이들의 교육에 보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학교와 학생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꼭 우리 부모가 이제 들어가서 네. 학교, 학생, 부모가 함께 좋은 아이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 당첨되신 분들은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가까운 우리 지역 소식, 밀착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 남도 탐구생활. 네, 내일 뵙겠습니다.